자, 앞쪽에서 풀어왔던 것들 위주로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저 7, 9번, 7, 8, 9번 아예 푸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7, 8, 9번 볼게요. 가격이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건 할 수 있어 없어? 네.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거. 자, 보시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알려줄게. 마이너스 1,5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10,2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x에서 x를 빼서 제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10에서 마이너스 1을 빼서 제곱해도 되고 마이너스 1에서 10을 빼서 제곱해도 돼. 어차피 제곱을 하면 부호가 플러스가 되면서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1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얼마야? 11이요. 그러면 11제곱 더하기 5에서 2를 빼서 제곱하는 게 나아 보이지? 네. 그럼 얘에서 얘 빼면 주면 3 나오잖아. 네. 3의 제곱은 얼마야? 9요. 9를 계산해 주시고 루트 씌워준 값이 얘를 a라고 하고 b라고 했을 때 성분,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얘는 121이 되면서 루트 130 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빼는 거는 얘에서 얘를 빼도 되고 얘에서 얘를 빼도 돼. 어차피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편한 거에서 편한 거 빼서 제곱한 값의 합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7번 같은 경우는 태윤이 7번 맞아 이거? 네. X축 위의 점이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고 Y축 위의 점이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X축 위의 점은 어떤 공통점이 있다? Y가 0이다. Y좌표가 전부 다 0이에요. 0,0, 1,0, 2,0, 3,0, 4,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그래서 X축을 축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라고 표현해주면 돼. Y좌표가 0인 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 만약에 X축 위에 점 무언가가 있다라는 멘트를 날려준다면 걔는 A, 0이라고 생성을 하면 돼.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인정? 그리고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다? X좌표가 전부 다 0이에요. 0,0, 0,1, 0,2, 0,3, 0,4, 0,-1. 그래서 얘를 축의 방정식으로,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면 x는 0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y축 위에 있는 점이 블라블라 나오면 0,b=1이라고 놓고 문제를 접근하면 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p점 좌표를 a, 0으로 놓고 시작을 하라고. 근데 문제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성분 ap제곱 더하기 성분 bp제곱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성분 AP 제곱을 구하면 돼. 성분 AP 제곱. 성분 AP는 어떻게 구해요? 태윤이? 마이너스 4. 이게 무슨 거지 같은 소리예요? A가 A가 마이너스 4,3이고 P가 A, 0이잖아. 그 마이너스 4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얘에서 얘를 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얘에서 얘 빼는 게 낫잖아. A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9. 9. 요게 성분 AP지. 성분 BP는? 2 빼기 A의 제곱 A 빼기 2의 제곱이 낫지 않을까? 플러스 1의 루트 씌운 거. 1에 왜 루트를 씌우지? 그냥 1이. 아니 루트 저희 씌웠다고요 그렇게. 자 그러면 성분 AP가 얘고 성분 BP가 얘면 성분 AP 제곱던 성분 BP 제곱은 어떻게 나와? 루트를 빼요. 루트 없애주면서 A 더하기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9가 되고 성분 BP 제곱은 루트가 없어지면서 A 빼기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 되는구나까지 정리할 수 있죠.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맞아? 전개를 싹 다 해서 2차식이니까 표준형으로 변형해주면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네. 2차 함수라고 생각하라고 2차 함수. 그러면 최소값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래로 블록하면. 전개를 싹 다 해주면 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6 되고 더하기 9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더하기 1이 되니까 정리를 싹 다 해주시면 2a제곱 a의 개수는 4a 상수항은 2개 더하기 25고 2개 더하기 5니까 2개 더해주면 30 나온다까지 정리할 수 있죠. 표준형 변형하면 된다고. 2개를 2로 묶어주면 2 가로 열고 a제곱 더하기 2a가 되고 반의 제곱이 얼마야? 4요. 2분의 1을 곱하고 제곱을 하면
4분의 2분의 1을 곱하면 1. 2분의 1 곱하면 1이고 1을 제곱하면 그럼 1이니까 1만큼을 더해주고 빼줘야 되지. 네. 빼준 값이 밖으로 나가면서 얼마나 마이너스 나와? 2.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변형하면 a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8이라고 하는 거지. 네.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28을 갖는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래서 얘가 28이고 최소값은 28이다 정리해주시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근데 막 교정처럼 이런 문제들에서 최소값, 최대값 둘 다 동시고라 그런 건 안 나오죠 여기서. 네, 그 문제가 나온다면 a 값의 범위를 줬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풀릴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근데 a 값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 시험법에 그런 거 없죠?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그냥 그거 나오면 틀려요? 나오면은 범위 적용해서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한 다음 최소값 범위 내는 그거 한번 거예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나왔었지. 근데 만약에 너희들에게 a 범위를 마이너스 5 이상 0이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네. 그럼 얘는 꼭지점의 a 좌표가 어디에 있어?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값이 작아질 거 아니야? 뭐 한번 배우면 그냥 리셋이야 그냥? 얘를 꼭지점 좌표로 갖고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a 범위가 어떻게 잘렸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마이너스 5부터 0까지가 되는 거잖아. 네. 그럼 마이너스 5부터 0까지가 되는 거잖아. 네. 꼭지점의 a 좌표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은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들어가면 최소값은 28이 된다고. 그리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누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줬을 때가 최대값이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제곱하면 16 더하기 28 44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못 들어가는 숫자는 어떡해요? 만약에 범위 안에 안 들어가 이렇게 나왔어. 괜찮아? 꼭지점의 a 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지. 마이너스 1에서 누가 제일 가까이에 있어? 마이너스 3이. 그럼 마이너스 3을 넣어준 게 최소값이 돼. 마이너스 1에서 누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준 게 최대값이 돼. 항상 왜 그런 거냐면 2차 함수라는 애는 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야. 맞아?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값이 반대에 해당하는 값이 생겨. 가까이에 있으면 가까이에 있을수록 값이 작아진다고. 그러니까 a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가까이에 있는 값에서 최소값, 만약에 범위가 이렇게 잘렸다면 제일 가까운 값에서 최소값, 제일 멀리 떨어진 값에서 최대값을 갖게 된다고. 그리고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꼭지점 좌표가 범위 안에 들어가, 범위가 이렇게 잘렸어. 그러면은 꼭지점 좌표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 똑같고 더 멀리 떨어진 값에서 최대값을 갖게 된다고. 오케이? 위로 블록이면 정확하게 반대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꼭지점 좌표에서 최대값, 제일 멀리 떨어진 값에서 최소값이 생긴다고. 오케이? 밑에 있는 8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어느 축이 있대? 선생님, 저 그럼 궁금한 게요. 만약에 그 A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가 나오면 마이너스 4 그 자체가 그게 되는 건가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4 그 자체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 자체가 최소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4일일 때 얘라고 하는 최소값을 갖는 거지. 그럼 근데 둘 다 똑같이 돼 있으면 어떡해요? 최대값은? 둘 다 똑같이 가까워. 그러면 둘 다 아무거나 넣어준 게 최대값이라고 볼 수 있어. 마이너스 3 나온 거나 마이너스 5 나온 값이 똑같을 거야. 그때 똑같이 떨어져 있어. 마이너스 3 넣으면은 1 더하기 10이니까 11 나오지? 마이너스 5 넣어도 11 나오잖아. 똑같이 떨어져 있으면 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똑같이 떨어져 있으면 요 값과 요 값이 같아진다고. 오케이? Y축2를 움직이는 점은 어떻게 놓고 시작해야 돼? 0,A 꼴로 놓고 시작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Q니까 선분 AQ 제곱은 어떻게 될까? 2 빼기 0, 그러니까 즉 4 그리고 0 빼기 A의 제곱. A 제곱. 얘가 AQ 제곱이죠. 그 다음 BQ 제곱은
1 A 마이너스 5의 제곱. A 플러스 5의 제곱이겠지. A 플러스 얘에서 얘를 빼야 되는데. 그럼 요게 3분 A Q제곱 더하기 BQ제곱이라 볼 수 있는 거지. 네. 전개 삭다해서 표준형 교환하면 돼. 쌤, A제곱 더하기 5가 되고 A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25가 되고 2A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30 되고 두 개 뭘로 묶어? 이거요. 2로 묶어주면 2가로 열고 A제곱 더하기 5A가 되고 반의 제곱이 얼마야? 4분의 20. 얼마야? 4분의 20이요. 곱해지면 얼마로 나가? 마이너스 2분의 25로 나가요. 그러면 얘를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2가로 열고 A 더하기 2분의 5 전체 제곱이 되고 두 개 계산해주게 얘가 2분의 60이죠. 2분의 60에서 2분의 25를 빼면 2분의 35까지. 꼭지점 A가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 2분의 35라는 최소값을 갖는 거예요. 똑같이 풀어볼 수 있죠? 다음 9번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에 해당하는 문제는 쌤이 어떻게 풀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안 나요? 그림 그려보라고. 그림 그려보고 가라고 거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어떤 삼각형인지를 너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삼각형 세변 길이를 다 구해보시라고. 뭐라고? 삼각형 세변기를 구해요. 선분 AB 길이 얼마 나와? 4 플러스 16의 루트. 루트 4 플러스 16이니까 루트 20 나오지. 2루트 5. 2루트 5로 빼지 마세요. 뭐야? 선분 BC 길이 어떻게 나와? 66에 30. 빼서 제곱하면은 16 되고 빼서 제곱하면 9 나오죠. 루트 25 나오지. 빼지 마세요. 그러니까 선분 CA 길이는 어떻게 나와요? 루트 4 더하기 1 되니까 루트 5 나오지. 누가 제일 긴 변이야? 루트 25. 선분 BC 길이가 제일 긴 변이지. 그럼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했을 때 예전 뭐야 그런 거 봐.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C제곱을 비교해보라고. 제일 긴 변을 C에다가 갖다 붙였을 때 만약에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C제곱이 더 크면 얘는 C를 빗변으로 하는 둔각삼각형이 돼요. 만약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과 같으면 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보다 더 크면 얘는 예각삼각형이구나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는 것 같아? 잠깐 다시 불러주세요. 근데 뭐를 빗변으로 하는 것도 꼭 써줘야 돼요? 네, 이거 안 쓰면 틀려요. 틀린다까지는 아닌데 100% 감점당할 거예요. 어느 변이 빗변인지를 얘기를 하지 않으시면 무조건 감점이야. 오케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C를 빗변으로 하는 뭐다?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다. 예각삼각형은 안 써도 되는데 보통 예각삼각형이다를 얘기하는 문제는 잘 안 나와. 보통 예각삼각형이면 적어도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거야. 어느 변과 어느 변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쌤 근데 저 예각, 둔각, 직각삼각형인데요. 둔각이 그 한 각이 90도 넘는 거고 예각이 한 각이 90도를 안 넘는 거죠? 예각삼각형은 모든 각의 크기가 90도보다 작은 삼각형인 거지. 모든 각이. 그래서 이 C에 갖다 놔야 할 것은 무조건 가장 긴 변의 길이를 C에다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 삼각형이 판별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삼각형을 결정하는 판별식이라고 보셔도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C제곱 비교하는 게. 다른 거 더 풀어줄 거야?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 쌤 그러면 둔각삼각형은 모든 각의 크기가 90도보다 커요? 아니요, 한 각만 니 초딩이냐? 삼각형 세 각의 합은 몇 도야? 180도. 한 각이 90도보다 크면은 나머지 두 각이 어떻게 90도보다 커? 얘가 90도보다 큰데. 얘가 90도보다 큰데 다른 한 각이 90도보다 클 수가 있어? 아니요. 세 각의 합이 180인데 말이 안 되잖아. 자, 지금부터 매분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매분점은 너희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자, 내분점, 외분점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분점, 외분점. 너희가 첫 번째 어디 찍히는지를 알아야 돼.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하여 좌표를 구할 수 있어야 돼. 무슨 공략? 공식을 이용하여 좌표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지금부터 무슨 말인지부터 설명해 볼 거예요. 내분점부터. 자, 이 내분점, 외분점에 대해서는 준비물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어떤 선분인지. 선분 AB가 될 수도 있고 선분 BA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몇 대 몇인지. 2대 3인지 3대 2인지 보통 M 대 N이라고 표현하거든. M 대 N. 괜찮아? 세 번째 준비물은 내분점인지 외분점인지. 요게 세 가지 준비물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저 선분 AB는 선분 AB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분인지를 문제에서 얘기를 할 거야. 선분 AB를 뭐 2대 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다. 뭐 선분 A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외분점이다. 선분 CA를 뭐 1대 3으로 외분하는 외분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친다고 너한테. 그러면 너가 그 문제를 보면서 어떤 선분을 몇 대 몇으로 내분했냐 외분했냐를 그걸 보면서 조건으로서 활용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인정하겠어? 네.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어디 찍히는지부터 너희들한테 알려줄 거야. 오케이? 그럼 이게 어디 찍히는 거냐면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B라는 점이 여기 있어요. 괜찮아? 네. 그러면 선분 AB를 예를 들어볼까?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부터 알려줄 거야. 그러면 얘가 항상 얘로 시작을 해야 돼.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 맨 앞쪽에. 앞쪽에 있는 게 시작점이야, 항상.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얘부터 시작을 해야 돼. 괜찮아? 그리고 얘가 끝점이야. B로 끝나야 돼.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나는 거야. 몇 대 몇이야? 2대1. 2대 1이면 A에서 출발을 해서 2대 1이 되는 지점. 요 지점이 2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선분 AB를 2대 1이 되는 지점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되는 거야, 얘가 그 찍힌 그곳이 2대1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저게 2대 1이 되는 그 지점. 저게 반대로 될 순 없어요? 반대로 될 수 있죠. 1대 2로 줘도 되고요. 그럼 AB를 1대 2라고 얘기를 한다면 1대 2로 내분하는 내분점. 요 지점이 선분 AB를 1대 2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되는 거죠. 근데 AB를 2대1로 줬는데 제목 때문에 막 순서 바꿔 1대 2로 틀려버리는 거죠? 당연히 틀린 거죠, 그거는. 순서에 맞춰서 진행해줘야 돼. A에서 출발해서 B로 끝나는데 1대 2로 내분하는 내분점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저 거리를 1대 2로 나눈다는 거. 네, 맞아요. 전체 거리를 3으로 봤을 때 그걸 1대 2로 자르는 그 지점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반대로 바꿔서 만약에 선분 BA를 3대 4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찍어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부터 출발이야? B부터 출발. B부터 출발을 해줘야 돼, 이번에. B에서 출발을 해서 3만큼 가고 4만큼 가면서 A로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3대 4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되는 거지. 묘지점. B에서 출발해서 3대 4만큼 가면서 A로 끝나는 묘지점. 그럼 저기 AB 4대 3이랑 같은 말이죠? 그렇지. 성분 AB를 4대 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생각해보면 성분 AB를 4대 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과 성분 BA를 3대 4로 내분하는 내분점은 똑같은 말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분점 확실하게 이해가요? 네.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외분점을 얘기해 볼 거야. 외분점이 조금 더 헷갈리긴 하거든.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 마찬가지야. 선분 AB를 2대 1로 외분하는 외분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야. 그러면 선분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요. 괜찮아? 마찬가지야. 얘가 뭐라고? 시작점. 시작. 얘가 뭐라고? 끝점. 끝점.
그럼 얘도 A에서 출발해서 B로 끝나야 되거든? 근데 2대1로 외분하는 외분점이기 때문에 선분 AB 안에서 찍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찍혀요. 오케이? 그런데 A에서 출발을 해서 2대1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2만큼 가고 1만큼 돌아오면서 2대1로 외분하는 외분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분점은 너희가 딱 생각을 했을 때 A에서 출발해서 B로 끝나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2대1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아? 방향을 먼저 결정해야 돼. 2만큼 갔다가 1만큼 오면서 끝날 수가 있어? 2만큼 갔다가 1만큼 오면서 끝날 수가 있냐고. 아니요. 왼쪽으로 2만큼 갔다가 오른쪽으로 1만큼 가서 끝날 수가 있냐고. 안 되지. 오른쪽으로 2만큼 갔다 왼쪽으로 1만큼 오면서 끝내야겠지. 이 생각을 왜 해야 하냐면 왜냐면 B로 가야 되는 거죠. 끝까지 결국 B로 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B에서 끝나야 돼요. 만약에 선분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쳐보자고. 그러면 나는 A에서 출발하지. 3대5라고 했지. 3만큼 갔다가 5만큼 오면서 끝날 수 있어? 아니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3만큼 갔다가 5만큼 오면서 끝날 수 있지. 약간 그 길이를 봐야 되는 거죠. 맞아. 길이를 너희가 생각을 하면서 방향을 먼저 결정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A에서 출발할 거고 B로 끝나야 돼. 3만큼 갔다가 5만큼 가면서 끝나야 된다고. 그러면 3만큼 갔다가 5만큼 오는 거 안 되잖아. 네. 3만큼 갔다가 5만큼 오는 거 가능하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할 거고 3대5가 되는 지점을 찍어준 게 선분 AB를 3대5로 외분하는 외분점이구나 라고 봐주셔야 된다고. 이게 어디 찍히는지를 너희가 알고 있어야 풀리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어떤 선분을 몇 대 몇으로 내분했냐 외분했냐를 생각했을 때 어느 지점에 찍혀야 되는지를 너희가 알고 있어야 풀리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출제가 돼.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문제는 어디 찍히는지 너희가 알아야 돼. 그 길이를 보고. 네, 맞아요. 길이를 보고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지 외분하는지를 판단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외분점은 꼭 한번 그 지점을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맞아요. 외분점은 선분 AB 위에서 절대 찍힐 수가 없어요. 자꾸 얘기하지만 무조건 바깥에서 찍혀요. 이해 가능하세요? 그럼 바깥까지 나눠버리는 그런 바깥까지 나눠버리는 무슨 말이에요? 저희 아까 내분점은 2대1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바깥까지 다 나누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바깥까지 나눠놓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A에서 출발해서 B로 끝낼 건데 3대5로 외분하는 외분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 갑니까? 네. 괜찮습니까? 네. 그럼 B하고 A의 길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아까 걔는 알려줬잖아요. B하고 A 길이는 얼마인지 알 필요성은 없어요. 어디 찍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질문 하나 해볼게. 선분 AB를 1대1로 외분하는 외분점은 어떻게 될까? 못하는데요.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B라는 점이 여기 있는데 A에서 출발해서 B로 끝나야 되는데 1대1로 외분할 거야. 돼 안 돼? 안 돼요. 이건 존재하지가 않아. 그래서 AB는 1대1로 외분하는 외분점은 찍을 수가 없어. 무조건 한 곳이 더 커야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n 대 n에는요 무조건 0보다 큰 것만 나와야 돼요. 음수보다 0도보다. 괜찮죠?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좌표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공식은 너희들 고3 때까지 계속 쓰인다. 제대로 외워놔라. 알겠지? 이것도 시험 볼까요? 그러든가. A점을 x1, y1이라고 하고 B점을 뭐라라? x2, y2라고 얘기를 했을 때 A점을 x1, y1이라고 하고 B점을 x2, y2라고 하고 네. 자, 첫 번째 선분 AB를 n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공식부터 알려준 거야. 오케이? 자, 공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두 개를 더한 덕분에 m 곱하기 b점의 x좌표를 먼저 해줘야 돼. m 곱하기 b점의 x좌표.
크로스 시프트요? 네, 맞아요. m 곱하기 b점의 x좌표 뭐야? m 곱하기 b점의 x좌표 mx2 mx2 더하기 n 곱하기 a점의 x좌표 nx1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이 바로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x좌표가 돼요. 표정. 자, 그 다음에 m 더하기 n분의 y좌표도 마찬가지. m 곱하기 b점의 y좌표 더하기 n 곱하기 a점의 y좌표 ny1. 곱해주는 거예요? 귀가 막혔냐? m 곱하기 b점의 x좌표 더하기 n 곱하기 a점의 x좌표 m 더하기 n분의 저 B에다가 요게 x좌표. y좌표는 m 더하기 n분의 m 곱하기 b점의 y좌표 더하기 n 곱하기 a점의 y좌표를 계산해 준 거예요. 이해 가요? 외분점 공식은 거의 흡사합니다. 마이너스 n-n분의야. n 빼기 n분의 m 곱하기 b점의 x좌표 빼기 n 곱하기 a점의 x좌표야. 컴마 n-n분의 m 곱하기 b점의 y좌표 빼기 n 곱하기 a점의 y좌표 ny가. 너희가 내분점은 어디 찍히는지 알고 있고 그 좌표를 공식 이용해서 구할 수 있으면 요 단어는 끝이야. 오케이? 기억할 수 있겠어? 시작해보자. 문제를 보면서 감을 한번 잡아볼게요. 무조건 크로스 시켜야 되는 거죠? 네. 자, 공식은 너희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위에다 써줄게. x1, y1, b점이 x2, y2. 3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좌표 m 더하기 n분의 너무 잘한 거. 진짜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컴마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 외분점 n-n분의 mx2 빼기 nx1 n-n분의 my2 빼기 ny1까지. 수직선상의 문제는 내가 이때까지 그냥 앞에서 기본 문제 빼고는 본 적이 없거든. 학교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에서 무조건 좌표 표면으로 나올 거야. 근데 알아는 놔. A점이 x1이고 B점이 x2면은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은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요게 그냥 내분점 좌표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분점 좌표도 마찬가지.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외분점 좌표는 m-n분의 mx2 빼기 nx1이다 얘기해 주시면 마무리되는 거. 그 다음에 좌표 평면상에서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나는 이런 게 나오면은 무조건 이렇게 세팅하거든. 내분점 쓰셔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럼 내분점이면 m 더하기 n분의 m 곱하기 b점의 x좌표 n 곱하기 a점의 x좌표 컴마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이다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구나로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고. 공식만 제대로 잘 외워놓고 점이 어디 찍히는지만 너희가 완벽하게 얘기만 할 수 있다면 여기 라인에서 어려울 건 없을 거야. 오케이? 달려볼게요. 자, A점 좌표가 마이너스 8, B점 좌표가 7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문제에서 이거 한번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구하래. 맞아? 그러면 n 더하기 n분의 3분의 1 곱하기 B점 좌표 수직선이니까 7 2 곱하기 A점 좌표 마이너스 16 요게 내분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이겠네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3이다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외분점이 1대2로 선분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외분점. 처음에 연습할 때는 외분점까지 써 그냥. 그러면 n-n분의 1에서 2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1분의가 되는 거야. 1 곱하기 B점좌표 7 빼기 2 곱하기 A점좌표 16. 마이너스 16을 빼는 거야. 결과적으로 분자가 얼마나 돼? 23.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3이구나 얘기해 주시면 맞고요. 수직선 위에 있으면 x좌표 y좌표 없는 거죠? 그래서 네, 그냥 하나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냥. 안 어렵죠? 네.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바로 연습해 볼게요. 선분 AB를 이거 순서도 중요해. 선분 AB냐 선분 BA냐에 따라 달라지거든. 선분 A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좌표 두 개 더한 덕분에 2 곱하기 B점좌표 마이너스 4 3 곱하기 A점좌표 3 곱하기 A점좌표 12 5분의 8 얘가 되는 5분의 8 인정? 선분 AB를 2대3으로 외분하는 외분점좌표 n-n분의 마이너스 1분의 2 곱하기 B점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서 빼야 돼. 12. 3 곱하기 A점좌표 12를 빼주는 거지. 그러면 Q점좌표라고 하는 얘는 16. 분모가 마이너스 1이고 분자가 마이너스 16이니까 얘는 16 되는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외분이 빼는 거고 내분이 더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중점좌표라고 하는 건 생각해봐봐. A점이 있고 B점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중점좌표라고 하는 건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라고 볼 수 있어. 1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중점좌표라는 게. 맞아?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B점의 X좌표 X2 1 곱하기 A점의 X좌표 지금 중점이 X1 무조건 0인 건 아니에요? 2분의 시끄러워 죽겠네 1 곱하기 B점의 Y좌표 1 곱하기 A점의 Y좌표 Y1이 되지. 네. 맞아? 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만약에 중점좌표를 구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만약에 A점 좌표가 5,7이고 B점 좌표가 3,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중점좌표를 구하래. 그러면 선분 AB를 1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라고 해서 공식에 대입해도 되긴 한데 귀찮잖아. 맞아? X끼리를 더해서 2로 나눠주고 Y끼리를 더해서 2로 나눠준 걸 계산하면 돼. 중점좌표만. X 좌표끼리를 더해서 2로 나누고 Y 좌표끼리를 더해서 2로 나눠준 게 중점좌표가 된다고. 아, 네. 지금 그러면 X 좌표끼리를 더해서 2로 나누고 시끄럽게 진짜. 아니 Y 좌표끼리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된다고. 이해 가요? 지금 그 중점은 무조건 0이지 않은 거죠, 그럼 여기서. 뭔 쌉소리야 그래도. 아니 쌤이 그러니까 중점은 무조건 0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치? 넘을 수도 있지. 그 0이 무조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아닌 거. 0이 무조건이진 않잖아요. 그럼 뭔 쌉소리예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말하는 소리라고 짜증나게. 중점이 0이 아닐 때는 있는 거냐고요. 넘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아닐 때는 있냐고요. 아닐 때도 있는 거지. 그럼 뭔 질문이야 그게. 말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했어. 아니 저는 중점이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뭔 말이야. 저는 중점 0으로 배웠어가지고 수직들 할 때. 뭔 쌉소리야 그게 자꾸. 질문 나오는 질문을 좀 해. 외기나. 자, A점이 1,2고 B점이 3,5야. 맞아 맞아. 맞아요. 3분의 AB를 말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했어. 주세요. 내분점 잡고 하는 거지. 맞아 맞아. 그러면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 좌표는 M 더하기 N분의 니까 3분의가 되지. 네. 그리고 1 곱하기 B점의 X좌표 3, 2 곱하기 A점의 X좌표 1, 3, 2.
m 더하기 n분의 3분의 1 곱하기 b점의 y좌표 5 2 곱하기 a점의 y좌표 2 2 곱하기 a점의 y좌표 4 그러니까 얘는 3분의 9여서 3이 되고 얘는 3분의 5여서 3도 되고 그럼 3분의 5,3이다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지. 지금 똑같이 하는 거야 지금. 이해 갑니까? 공식 대입할 수 있겠어? 네. 많이 연습이 근데 어디 찍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그거 원래 나와야 되는데. 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뭔 소리야? 당연히 아닐 수도 있지. 자, 선분의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에요. 마찬가지야. 네. m 더하기 n분의 5 2 곱하기 b점의 x좌표 4 3 곱하기 a점의 x좌표 마이너스 9 컴마 m 더하기 n분의 2 곱하기 b점의 y좌표 마이너스 8 3 곱하기 a점의 y좌표 21 할만하죠? 네. 그러면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5니까 5분의 마이너스 5여서 마이너스 1 컴마 얘는 이제 얼마야 이게 13인가? 5분의 13 되는 거구나. 외분하는 외분점값 구해보자. 네. 2대 3으로 외분하는 외분점의 좌표를 구해볼 거니까 n-n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2 곱하기 b점의 x좌표 4 빼기 3 곱하기 a점의 x좌표 빼기 9 컴마 n-n분의니까 마이너스 1분의가 되고 2 곱하기 b점의 y좌표 마이너스 8 3 곱하기 a점의 y좌표 마이너스 21 빼기 21이니까 진짜 발음이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3 컴마 얘를 계산한 건 29가 되는 거까지 정리하시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희들 A점 찍고 B점 찍어서 얘가 어디에 있는 거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식 이용해서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 거야. 네. 오케이? 지금 근데 좌표 평형은 어떻게 내분해요? 등분은 어떤 식으로 내분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7이라는 점 A가 여기 있고요. 네. 2, 마이너스 4라는 점 B가 여기 있어요. 네. 3분 AB가 이렇게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얘 내분점 좌표 마이너스 1, 5분의 13이라는 건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얘가 되는 거야. 아...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1, 5분의 13이 됐구나라고 봐줄 수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선분 A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외분점.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B로 끝날 건데 2만큼 갔다 3만큼 올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 2대 3. 이거 망했네. 좁아가지고. 요 지점에 해당하는 이 점이 얘가 되는 거야. 저 꼭 끝자락에 있는 제. 근데 이거는 지금 저기 공간이 부족해서 내가 지금 저렇게 그려놓은 건데 2대 3이 되려면 얘가 2만큼이고 얘가 3만큼이면 2대 3이잖아. 맞아? 네. 그러려면 얘는 1에 해당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요 길이의 2배 정도 되는 길이가 돼야 돼, 얘가. 오케이? 걔가 이제 외분점이다. 그렇지. 어디 찍히는지를 생각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좌표를 구해줘라 하는 거는 그냥 공식 대입해서 구해주면 되는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이해 갑니까? 네. 근데 어디 찍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니? 너무 이거 싸구려 약간 그런 문제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말고. 어디 찍히는지가 안 나오냐 아예 그냥. 개념을 RPM 들어가는 이런 거 있는데 여긴 없네. 근데 그거 시험에 나와요? 어디 나오긴 나와요. 맞아. 그럼 어떡해요 저희? 그냥 풀면 되지. 아마 연습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중단은 점검 문제. 그런 문제들만 한 100개 정도 뽑아주세요. 보세요 이런 거. 네. 자 보면 A점이 5,1에 있다 그랬고 B점이 마이너스 2,2에 있다며. 네. 그러면은 이거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도 대충 A, B 이렇게 내놔. 네. 괜찮아? 네. 근데 이 A, B가
3bp가 되도록이라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a, b 대 bp는 몇 대 몇이 돼야 될까? a, b 대 bp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2대3. 3대 2라고. 3대 2. 여기에 3k가 들어가고 여기에 2k가 들어가야 둘 다 6k가 되면서 등식이 성립하거든. 뭐 다시 한번 해주세요. 얘 대 얘는 3대 2라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등식이 mx는 ny 꼴이 등장하면 x 대 y는 n 대 m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3x가 5y면 x 대 y는 5 대 3이라고. 자, 그 다음 그럼 이렇게 남아있는데 3분 AB 대 BP가 몇 대 몇이라고? 3대 2잖아. 맞아. 그럼 얘를 3이라고 하면 BP 길이는 몇이라고? 2라고요. 2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럼 P가 선분 AB 연장선 위에 있다네. 그럼 연장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3대 2가 되는 지점에 P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외분. 이해 가요? 네. 그러면 P는 선분 AB를 어떻게 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외분. 몇 대 몇으로? 3대2로. 아이고 불쌍해. 5대 5대 맞아요. A를 출발해서 5만큼 갔다가 2만큼 돌아오면서 찍히는 지점인 거잖아. 5대 2로 외분하는 외분점이다라고 봐주셔야 한다는 거야. P는. 자꾸 구하래요. 이해 가요? 네. 한번 자꾸 보는 공식 대입하면 되잖아. n-n분의 3분의 5 곱하기 b점의 x좌표 마이너스 10 빼기 2 곱하기 a점의 x좌표 10 컴마 3분의 5 곱하기 b점의 y좌표 마이너스 10 2 곱하기 a점의 y좌표 2를 뺀 거다. 결과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0 컴마 얘가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라고. 이게 점P가 돼요. 근데 만약 선분 AB 연장선 위에라는 멘트가 없었다면 예. 점이 2개 생겨요. P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3대 2가 되면 된다 했습니다. 근데 얘는 연장선 위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깥쪽에 찍혀야 된다는 논리로서 5대 2로 외분하는 외분점 하나만 나온 건데 그냥 만약에 이 멘트가 없이 요 조건을 만족하는 P를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얘도 구해줬어야 돼요. 어려워? 네. 뭐가? 모든 게요. 저 이런 문제를 한 번 더 하게 해주세요. 좀 어렵습니까? A가 있고 B가 있는데 선분 2AB가 선분 3BP랑 같게 되는 점 P를 찾아달래 만약에. 그럼 얘는 몇 대 몇이라고? 3대2. 3대 2라고. 그러면 얘가 지금 3에 해당하는 거지. 근데 이 BP라고 하는 길이는 2에 해당하잖아. 근데 P가 BP 길이가 2에 해당하잖아. 2에 해당하는 게 이쪽으로 이만큼 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이만큼 가는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두 개가 나온다고 이렇게. 연장선이란 말이 없으면요? 연장선이란 말이 없으면. 선분 AB 내부에서 생겼을 수도 있고 바깥에서 생겼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바깥에 생겼다라고 한다면 선분 AB를 5대 2로 외분하는 외분점이구나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안쪽에서 생겼다면 몇 대 몇이야 이거는? 1대2. 선분 AB를 1대 2로 내분하는 내분점이구나로 생각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고. 연장선이 없다면 정답이 2개 나와요? 그렇지. 그냥 직선 AB 위에 있는 저 조건을 만족하는 점 P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안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두 개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쌤 근데 여기서 연장선 위에라고 해서 외분하는 건지 알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분하는 건지 알게 나오는 문제들은 어떠시고? 선분 AB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라고 했으면 얘가 되겠지. 선분 AB 위에 있는 이라고 하면은 안쪽에 있는 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들이 너희가 그 좌표평면 그려가지고 정확하게 이 점 찍고 이 점 찍어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야. 이런 문제들이 어느 쯤에 찍혀야 되는구나를 알아야만 풀리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구나로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네.
다른 것들은 다 공식 이용해서 푸는 건데 넓이고 하는 문제들이 없네. 너무 기본 문제라서 그런 거 봐요. 이런 것도 그렇다. 9개의 점이 있는데 다음 그림과 같은 수직선 위에 있는 같은 간격으로 9개 점이 있대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성분 BF의 중점이 가래요. 가. 맞아? B가 여기고 F가 여기 있잖아. 몇 칸 떨어졌어? 4칸 떨어졌지, 4칸. 그러면 중점 좌표인 가는 D가 되는 거지. 맞아? 얘와 얘의 중점이 얘라고. 네. 일상생활 가능하냐? 자, 그 다음 성분 EG가 있는데 E가 여기 있고 G가 여기 있대요. 맞아요? 네. G를 잡자. 1대2로 외분하는 외분점이 나래요. 성분 EG를 1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어디 있어? H G 네. FF 성분 EG를 1대2로 외분하는 외분점이지. D잖아요. 그러면 2에서 출발을 해서 G로 끝나야 되지? D잖아요. 맞아. 맞아요. D가 소리하고 1대2로 외분하는 외분점이잖아. 그럼 왼쪽으로 1만큼 갔다가 오른쪽으로 2만큼 가면서 끝내야 되는 거지. 네. 그럼 이거 몇 대 몇이야? 1대3 아이고 불쌍해라. 전체가 2라고 1대1 1대1 1대1이 돼야지. 네. C가 돼야죠. 2에서 출발해서 1대2로 외분하는 외분점이니까 C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왜 두 칸이나 띵겨 먹어요? 한 칸 띵겨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대2면? 얘 대 얘가 몇 대 몇이라고? 1대1이요 얘 대 얘가 몇 대 몇이라고? 1대1 그러니까 얘가 몇 칸이야? 3칸이요 어이구 불쌍해라. 2칸? 그럼 얘 몇 칸 돼야 돼? 2칸 그러니까 C라고. 그래서 1대2가 무조건 1, 2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2, 4 1대2로 외분하는 외분점이니까. 살짝 어려워요 내가 처음이면. 자, 그러니까 얘는 C가 나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맞아? 나가. 자, 그런데 가하고 나의 알맞은 점을 뭐라고 했습니까? 가가 D가 되고 나는 C구나 얘기해 주시면 된다고. 오케이? 아 살짝 어려워요 난 너가 어려워. 저 이번 시험 작은 거 찍어봤는데 아이고 입으로 찍네. 저 가천대 가야 되거든요 아 재밌어. 자 다음 거 볼게요. 그러면 16번 16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 조금 이해 가는 거 같아? 어때? 괜찮아?